어머니,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세게 밀치며 쾅하고 문을 닫는 순간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쇠고기국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줌마, 더럽게 이게 뭐예요? 빨리 치워요! 지나가던 주민이 나를 보는 눈빛은 혐오 그 자체였어요. 그 순간 순애는 62년을 살아온 존재감, 모든 것이 이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를 촬영해 준다고 하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제발 출연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이건 내 일이다. 너희는 그럴 자격 없어. 과연 순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날 오전 10시 정순애는 새 아파트 23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박스 안에는 새벽부터 끓인 쇠고기국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 진우가 좋아하던, 남편이 살아계실 때 칭찬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순애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소연이 나왔어요. 깔끔한 홈웨어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순애는 얼른 아이스박스를 들어보였습니다. 소연 씨, 국 끓여왔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서고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을 쳤습니다. 순애가 잠깐만이라도 있으면 안 되냐고 다시 물었지만 소연은 오늘은 바빠서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를 밀치며 문을 쾅하고 닫았어요. 그 순간 전 넘어지며 새벽부터 준비한 쇠고기 국이 아파트 복도에 쏟아졌어요. 지나가던 주민 뭐 하는 짓이냐며 빨리 치우라고 고함쳤습니다. 쏟아진 쇠고기국을 모두 치우고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도엔 쇠고기국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그 냄새는 이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정성이었어요. 순애의 눈가에 뜨거운 게 맺히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오셨어? 응. 바쁘다고 했어.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순애는 문 앞에 서서 혹시 문이 다시 열릴까, 혹시 진우가 나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엔 진우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10살 때 감기 걸려 끙끙거리던 아들, 20살 때 대학 입학 축하한답시고 외식 시켜주겠다던 날, 30살 때 결혼식장에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오늘은 바빠요. 그 한마디가 순애의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바쁨이라는 이유로 밀어낸 거였어요. 사랑도 정성도 아닌 오직 바쁨 하나로 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둔 거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아이스박스를 꼭 껴안으며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손에서 힘이 풀리며 아이스박스 뚜껑이 벌어져 국물이 복도 바닥에 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순애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이젠 휴지조차도 없었어요.
손바닥에 기름기가 묻고 눈물이 국물과 섞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 아파트의 깨끗한 바닥, 반짝이는 형광등. 그 모든 게 순애에겐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공간이었고 자신은 그저 나가달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이삿짐 직원 2명이 큰 박스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줌마, 길 좀 비켜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얼른 몸을 옆으로 피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길을 비키는 사람. 순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집 문 앞에서 쫓겨나고 복도에서 길을 비켜주는 사람. 6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존재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순애가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한 순애는 아이스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순애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몫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박스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이제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정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들어야 할 무게였어요. 순애는 천천히 로비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순애가 도착한 곳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순애네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 냄새, 간장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순애는 아이스박스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어버린 쇠고기국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국그릇 하나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차가웠고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우리고 간을 맞춘 아들을 위한 국이었지만 그 정성은 문 밖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점심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은 없었고 순애는 혼자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놓인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낡은 통장 몇 개, 오래된 사진, 남편이 쓰던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40년 전 남편이
처음 공장에 취직했을 때 만든 첫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의 생일 선물, 진우 분유가, 식당 개업 자금. 하나하나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순애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남편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이틀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순애는 그때부터 혼자 식당을 운영했고 아들 진우는 가끔 들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네요.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계세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중반의 이웃 윤명자였어요. 순애와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애는 얼른 눈물을 닦고 방에서 나왔지만 명자는 순애의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참지 마요. 명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아들에게 문전박대당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순애를 식탁에 앉히고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명자가 순애의 등을 토닥이자 순애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 시각 새 아파트 거실에서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실, 새 소파, 넓은 베란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소연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 입주 성공. 드디어 꿈꾸던 신혼집 완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요. 부러워요. 초대해줘요. 소연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는 옆방에서 회사 업무 때문에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진우 쪽을 잠깐 돌아봤지만 그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소연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간 일, 국물이 복도에 쏟아진 일. 그 모든 게 소연에게는 그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이 그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소연은 다시 SNS를 열어 베란다에서 찍은 야경 사진에 필터를 씌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식당으로 돌아온 순애는 명자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며 하루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목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내주려고 무거운 이불을 혼자서 끈으로 묶어 날랐을 때 생긴 흉터였어요. 순애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던 자국은 이제 갈색으로 변해 아물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살자.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자말로 중얼거리자 그 말을 들은 명자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애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해야 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순애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식당 앞에 서서 순애네 밥상이라는 글자가 바래진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20년 넘게 걸려있던 간판이었습니다. 순애는 사다리를 가져와 천천히 올라가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를 하나씩 풀었어요. 녹이 슬어서 잘 풀리지 않았지만 순애는 힘을 주며 드라이버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나사가 빠지자 간판이 기울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간판을 내려와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순애는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밥도 울음을 먹여야겠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식당이었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순애 혼자만의 시작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시장으로 나가 명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김치를 담고 있었어요. 순애가 다가가자 명자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순애는 명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명자야, 혹시 시장에 빈 가게 자리 없을까? 명자는 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며 새로 시작하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애를 데리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가 좁은 골목을 지나 구석진 자리에 있는 작은 점포로 갔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나며 석 달째 비어 있는 곳이라고, 월세도 싸다고 말했어요. 순애는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좁았어요. 테이블 서너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순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순애는 명자에게 여기로 하겠다고 말하자 명자는 순애의 손을 잡으며 잘 생각했다고, 새로 시작하자고 격려했어요. 순애는 명자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가게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순애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네 밥상은 남편과 함께한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순애 혼자만의 이름이요. 순애는 공책에 글자를 적었어요. 순애 밥상. 심플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순애 자신의 밥상이었어요. 순애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도 남편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저 순애였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으로 서는 순간이었어요. 순애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옛 식당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순애가 돌아보니 소미가 서 있었어요. 석 달 전까지 순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후반의 직원이었습니다. 소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순애에게 다가와 식당 문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사장님, 밥이 그리워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사장님이 해준 밥을 먹으면 힘이 났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순애는 소미의 어깨를 토닥이고 시장 안쪽의 작은 곳이지만
새 가게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고 반짝이는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순애는 소미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소미에게서 느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새 아파트 거실에서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애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소연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친척이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소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는 저희가 따로 움직이려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소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요.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소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시댁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 새 생활. 모든 게 소연이 원하던 대로였어요. 일주일 후 순애는 명자가 알려준 시내 법률 상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며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대답이 들리자 순애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뒤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순애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박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순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넘겨준 일, 새 아파트에서 쫓겨난 일, 20년간 운영한 식당을 정리하게 된 일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순애의 이야기가 끝나자 현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우는 순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순애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존엄의 문제입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고 최소한 아들이 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은 남아 있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 순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하고 어머니의 존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요.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현우는 서류를 꺼내 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상담 기록지였어요. 같은 시각 대기업 본사 15층 전략팀 사무실에서 진우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과장 어머니 법률 상담소 다닌대.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집 문제래? 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췄어요. 귀가 쫑긋해졌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부모 재산 다 받아가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얘기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는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 내용이 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고 손이 떨렸어요. 진우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음악을 틀었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음악 너머로 계속 들렸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했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안에 들어 있었어요. 집문서였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1년 전 진우에게 집을 넘겨줄 때 작성한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고 순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며느리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새 아파트 문 앞에서 복도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였구나. 순애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틀 후 현우의 사무실에서 순애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한 소연은 순애를 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우도 일어나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순애에게 다가와 왜 이런 일을 벌이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법률 상담소까지 찾아가서 아들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어요. 진우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현우가 끼어들며 여기는 법률 상담소라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현우를 쏘아보고 다시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인생 방해하지 마세요. 소연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우가 순애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자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면 충돌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돌아온 순애는 집 안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모아둔 병원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애는 영수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관절염 치료비, 위내시경, 검사비, 혈압약 처방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병원을 다니며 쌓인 기록들이었어요. 영수증 더미를 바라보던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그저 혼잣말이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영수증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손에 김치통을 들고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명자를 맞이하며 차를 끓였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순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순애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사람은 밥으로 산다니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먹고 움직이고 또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요. 순애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는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방금 담근 배추김치였어요. 순애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했어요. 맛있다. 순애가 말하자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새 아파트 거실 소연은 친구 2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새집 구경을 하며 연신 감탄했어요. 소연은 웃으며 인테리어 얘기, 가구 얘기를 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함께 사시냐고 물었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따로 사세요. 친구가 다시 혼자 사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뭐.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직원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요즘 화제가 된 노인 학대 사건 뉴스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자식들 진짜 답이 없어. 한 직원이 말하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치며 부모 재산 받아내고 내쫓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구석에 서서 바닥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런 놈들은 벌 받아야 해. 진우의 손이 떨리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가 복도를 걸으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수치와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애는 아직 해가 뜨기 전 시장으로 나가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을 보며 명자가 알려준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린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시장 안쪽 점포를 계약하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는 서류를 꺼내 월세와 보증금을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지난 5년간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식당 수익금으로 조금씩 모은 통장을 꺼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받아든 순애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꼈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애는 자신의 새 가게가 있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 순애는 가게 문 앞에 섰어요. 아직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순애에게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순애는 명자와 소미가 함께 도와주는 가운데 새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오후가 되자 가게가 깨끗해졌습니다. 명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소미는 주방 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순애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이름 간판 걸 때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순애 밥상, 딱 좋은 이름이야. 명자는 간판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순애는 메모를 받아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미가 뒤에서 사장님 화이팅이라고 외치자 순애는 돌아보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일주일 후 개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쇠고기, 무, 파, 된장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장을 봤어요. 가게로 돌아와 남편이 살아계실 때 배운 그 방법대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우리고 고기를 넣고 간을 맞췄어요.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서 순애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 맛이야.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국자를 들어 그릇에 담았어요. 이제 내 밥상이야. 순애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애 회복이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국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슴이 답답해서였어요. 진우는 차를 몰고 어머니가 새 가게를 냈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려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진우는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애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 땀을 맺히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게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을 지나가자 진우는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 구석으로 숨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뒤돌아 시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순애는 국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다 골목 끝에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진우였어요. 순애는 국자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구나.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우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다시 눈을 떴어요. 기다려줄게. 순애는 창문을 닫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습니다. 정화의 침묵이었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국을 끓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아파트 거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SNS를 열었어요. 자신이 올렸던 새집 사진, 인테리어 사진, 행복한 일상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부럽다는 말, 초대해달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지만 그 말들도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지만 아름답지 않았어요. 소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SNS 앱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 대수라고.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이 사라졌어요. 다 무슨 소용이야. 소연은 휴대폰을 소파 옆에 던지고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후회의 그림자가 소연을 감싸고 있었어요. 개업날 아침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서 불을 켜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명자와 소미와 함께 밑반찬을 담고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며 준비했어요. 아침 7시 문을 열자 첫 손님은 시장 상인이었고 순애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개업 축하해요. 손님이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국을 먹고 감탄하며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 모두 차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순애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명자가 홀을 돌보고 소미가 설거지를 했으며 순애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퍼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손님이 끊겼습니다. 세 사람은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성공적인 개업이었습니다. 사흘 후 가게 문 앞에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마이크를 든 낯선 사람 2명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방송국 리포터였어요. 시장 상인들의 추천으로 순애 밥상을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리포터는 친절하게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순애는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성이요.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촬영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뉴스 지역 소식 코너에 방송이 나갔어요. 순애의 가게가 화면에 나왔고 순애가 국을 끓이는 모습, 손님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송 보고 왔다는 손님이 더 늘었어요. 순애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나 리포터가 후속 취재를 하고 싶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형식이었어요. 순애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았고 카메라가 순애를 향했습니다. 리포터가 가게 이름의 의미, 요리 비법,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물었고 순애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가 순애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리포터가 다시 묻자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리포터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짓자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젠 제 밥상 위에 제 이름을 올릴 때가 됐죠.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어요. 카메라는 순애의 평온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리포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늘 누군가의 이름 뒤에 있었다고,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순애로 살고 싶다고요.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였고 촬영이 끝나자 순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애는 리포터의 따뜻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 15층 대기실, 진우는 회의가 늦어져 대기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떴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볼륨을 높였어요.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아드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물었고 진우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젠 제 밥상 위에 제 이름을 올릴 때가 됐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면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우는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났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되새겼어요. 같은 시각 새 아파트 거실, 소연은 TV 앞에 앉아 지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순애가 나타나자 소연은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순애가 가게 이야기, 음식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소연은 표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리포터가 아드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묻자 소연의 손이 멈췄어요. 순애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TV를 껐어요. 거실이 조용해지자 소연은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나고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소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다 내려졌어요. 소연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연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적 동요가 일었어요. 다음 날 순애 밥상에 손에 꽃다발을 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봤어. 어제 뉴스?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꽃을 순애에게 건넸고 순애는 꽃을 받아들었어요. 명자는 순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정말 멋있었어.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밥상 위에 제 이름을 올릴 때 그 말 들으면서 울었어. 명자는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가게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애는 명자의 손을 잡았고 명자는 계속 박수를 쳤어요. 주방에서 소미도 나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박수를 치고 서로를 안아줬어요. 가게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봤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감과 위로였어요. 그날 오후 회사 회의실, 진우는 전략회의에 참석해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뉴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회의 자료를 보는 척하며 실제로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순애 밥상이라고 검색하자 지역 뉴스 영상, 블로그 후기, 위치 정보가 나왔어요. 진우는 지도를 클릭했습니다. 시장 안쪽에 위치가 표시됐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팀장이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들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진우는 다시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가봐야 하나.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진우는 노트북을 닫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 순애 밥상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순애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소미가 설거지를 마쳤고 명자는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홀로 주방 불을 끄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가게를 정리했어요. 모든 일과가 끝나 순애는 가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한숨 섞인 미소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평온했어요. 순애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62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가 일찍 가게에 도착하자 순애는 이미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소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순애 옆에 서서 함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소미는 순애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어요. 요즘 순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어요. 사장님,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순애는 미소 지었고 소미도 따라 웃었어요. 순애는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순애는 그 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소미는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요리를 이어갔어요. 가게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화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활기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던 명자를 만나 순애는 옆에 섰어요. 언니, 오늘은 뭐 사?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무랑 파 좀 사야지. 국 끓일 거 떨어졌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돌며 생선 가게에 들러 북어를 사고 고기 가게에서 쇠고기를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순애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방송 봤다고, 음식 먹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상인들은 웃으며 덤을 더 얹어줬어요. 명자와 순애는 시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은 가벼웠어요. 언니,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네. 명자가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각자의 가게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게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 순애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서 주방으로 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씻고 팔을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순애는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육수가 보글보글 끓자 순애는 국자로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순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팀장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오후 4시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지난주에 저장해둔 주소를 따라 시장 쪽으로 향해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진우는 차를 세우고 내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좁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이자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 문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나 봤어요. 진우는 문 앞을 서성이다 문 앞 바닥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어요. 진우는 몸을 숙여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였어요. 뚜껑을 열자 아직 따뜻한 쇠고기국 냄새가 났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던 쪽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표 쇠고기국. 천천히 데워 먹어. 진우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우는 무거운 용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따뜻했어요. 엄마.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진우는 용기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순애는 가게 안쪽 창문 너머 커튼 사이로 용기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가에서 물러났어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뒤에서 나가시지 않냐고 물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진우가 용기를 꼭 안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미는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우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자 순애는 창문을 닫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국을 끓여야 했어요. 진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순애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무, 파, 쇠고기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가면 돼.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용서였어요. 아직 말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순애는 냉장고를 닫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온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사흘 후 저녁 7시 순애 밥상 앞에서 차에서 내린 진우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테이블을 닦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진우는 심호흡을 1번, 2번, 3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순애가 고개를 돌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애는 멈춰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진우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혔어요.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진우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자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순애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용기를 꺼내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테이블에 앉아 작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순의 밥상, 간판 사진을 바라보던 진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국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국을 그릇에 퍼담고 밥을 퍼서 상에 올린 뒤 반찬을 몇 가지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진우 앞에 쇠고기국, 밥, 김치, 나물을 차렸어요. 간단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진우는 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순애는 진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진우를 바라봤고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먹어.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국그릇을 가리키자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었어요.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자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계속 울었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옆에 서서 손을 뻗어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고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무언의 화해였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고 순애는 진우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0분 후 가게 문이 열리며 숨이 차 있는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소연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 진우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순애가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보자 소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애는 소연을 바라봤고 소연은 순애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 앞에 섰습니다. 소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손을 뻗어 소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애는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은 순애를 꼭 껴안았어요. 순애는 소연의 등을 토닥였고 소연은 순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가게 안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후회였고 용서였고 화해였습니다. 순애는 소연을 떼어놓고 의자를 가리켰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고 순애는 주방으로 가서 국을 덮어와 소연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소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평온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찾아온 평온이었어요. 후회의 완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순애는 새벽마다 명자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며 웃고 가게를 열어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고 단골들이 생겼어요.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연과 함께 가게를 찾아와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애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막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순애는 순애 밥상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동안 비와 바람을 맞아 조금 더러워진 간판이었어요. 순애는 안으로 들어가 물통과 걸레를 가져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천천히 간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적신 걸레로 순애 밥, 상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았어요. 아래에서 명자가 지나가다 순애를 보고 걸음을 멈추며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아침부터 뭐해?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걸레를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간판 좀 닦으려고. 더러워졌잖아. 명자는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자기 가게로 걸어갔어요. 순애는 계속 간판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간판에 비쳐 글자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뒤로 물러서서 깨끗해진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순애 자신도 간판도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앉아 햇살이 비추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순애 밥상, 그 네 글자가 반짝였어요. 순애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2년을 살아왔어요.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순애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자신의 음식을 만들고 자신의 손님을 맞이했어요. 주방에서 나온 소미가 순애 옆에 서서 함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간판 참 예쁘죠? 소미가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예뻐. 내 이름이 저렇게 빛나다니.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소미는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순애는 일어나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순애는 주방으로 가서 국을 퍼담아 손님에게 상을 차려줬어요. 손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애는 홀을 돌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빼앗겼던 존엄이 돌아왔어요. 아니,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간판의 글자가 계속 반짝였어요. 순애 밥상. 순애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존엄의 복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 순애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순애의 세계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불린다.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길었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파트 문 앞에서 쫓겨났던 날, 복도 바닥에 국물을 쏟았던 순간, 법률 상담소 문을 두드렸던 아침, 간판을 처음 걸었던 날, 진우가 돌아왔던 저녁,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 노을이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순애야. 순애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애, 내 이름으로 산다. 여운이 남았어요. 가게 안에 순애의 마음속에 해방의 느낌이었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가방을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녁 불빛에 빛나고 있는 순애 밥상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내일이 기대됐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순애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